축산, 검협전. 27화 생과 사. 누구는 일렁이는 강물에 몸을 던지고도 목숨을 건지고, 누구는 사부의 명을 어기고 법보를 탐내다 목숨을 잃네. 대체 소인이 도균의 아명을 어떻게 알았을까? 도균이 의아해하는 사이 허월과 여영구 쪽으로 비단을 펼치듯 새하얀 검광이 날아들었다. 처음에는 여영구가 허월을 죽이려는 검광인 줄 알고 대경실색했으나 가만 보니 누군가 한치의 양보도 없던 두 사람을 멀찍이 갈라놓았다. 아, 학수고대하던 사부 주매였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가 허월과 함께 주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인도 여영구가 제분을 못 이겨 검광을 쏜 줄 알고 당장 날아가 막으려던 참이었는데 웬 노인이 나타나 여영구의 검을 빼앗자 크게 놀랐다. 하지만 이내 주매를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 인사를 올렸다. 15년 전 사부와 함께 일진을 만나러 아미산 마천에 갔다가 산 중턱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입문 후 처음 만난 배선배 검선인데다 생김새가 독특해 인상이 아주 깊었다. 두 시즌을 넘기고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조금 전 대결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본래 실력으로만 따지면 여영구가 한 수 위이지만 경험이 부족한 데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 몇 번이나 허월의 눈속임에 당했다. 또한 허월이 은근슬쩍 봐주는 척까지 하니 수치스럽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허월은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아 여러 번 봐주었음에도 여영구가 물러서지 않으니 본때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너무 오래 겨룬 터라 이대로는 도저히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집중해 상대의 검을 받아내며 유인책을 생각했다. 여영구도 쉽게 승부가 나지 않고 싸움이 길어지자 초조해하며 머리를 굴렸다. 교활한 놈. 져주는 척하면서 속이는 방법밖에 없겠군. 세상 물정 어두운 여영구는 허씨 가문의 이화창 앞에서 잔꾀를 부렸다간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그때 허월이 정면으로 이화창을 내지르자 이번에도 실초를 가장한 허초라고 생각했다. 교활한 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창을 왼손으로 옮겨 잡고 조금 전처럼 기습할 심산이겠지. 그래서 검을 일부러 크게 휘둘러 정면에 빈틈을 드러내고 허월이 창을 내지를 때 기습적으로 목을 벨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공이 깊고 절정의 창법을 자랑하는 허월을 상대하면서 일부러 빈틈을 보일 여유가 없어 조금 당황스러웠다. 여영구가 잠시 주춤하자 허월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가 강하게 창을 내질렀다. 창자루를 살짝 비틀어 검등을 눌렀다가 강하게 감아 올렸다. 댕그렁. 땅. 여영구는 검등이 눌려 옴짝달싹 못하다가 허월이 강하게 감아 올리는 순간 소나귀에 힘이 풀려 검을 놓치고 말았다. 이때 검나래배인 이화창 머리가 날아갔지만 허월은 주저하지 않고 반토막 난 창자루를 빠르게 내질렀다. 검을 놓친 여영구는 너무 분했지만 복부를 공격해 오는 창자루를 피하기 위해 일단 몸을 날렸다. 그 사이에 여영구의 검을 주워든 허월이 그녀를 보며 씩 웃었다. 여영구는 검을 빼앗겨 분노가 폭발한 데다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약속을 저버린 채 청예검을 꺼내 들었다. 오래전 사부 원원이 악을 벌하기 위해 만든 신묘한 법보였다. 허월은 여영구가 험악한 표정으로 일척남짓한 검집을 꺼내는 순간 큰일이다 싶었다. 다음 순간 눈앞이 번쩍하며 푸른 검광이 날아왔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검광 속도가 워낙 빨라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허허허. 난데없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눈을 뜨니 일전에 만났던 괴짜 노인, 아니 도균의 사부가 눈앞에 서 있었다. 곧이어
여영고에게 날아갔던 비단처럼 새하얀 검광이 여영고의 청해검을 품고 돌아왔다. 줌의 손에 잡힌 청해검은 푸른 한기를 내뿜으며 작은 뱀처럼 꿈틀거렸다. 어느새 달려온 소인과 도균이 주매에게 공손히 예를 올렸다. 허월은 주매가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보전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해 당장 무릎을 꿇고 정중히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괴짜로 유명한 주매는 너도 나도 무릎을 꿇고 예의를 차리는 바람에 몹시 기분이 상했다. 이것들이 뭐 하는 게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이렇게 계속 요란을 떨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소희는 줌의 성격이 별나다는 말을 익히 들었던 터라 얼른 일어났다. 하지만 도균은 사부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허월은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정중히 예를 갖추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할 뿐 주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가 난 주매가 도균의 뺨을 한 대 올려붙였다. 눈앞이 어질어질한 도균은 멋대로 허월을 데려와 혼나는 줄 알고 더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다. 도균이 얻어맞는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허월도 같이 꿇어앉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만 하였다. 줌에는 두 사람이 굽신거릴수록 더 날뛰었고 급기야 발길질까지 하였다. 그리고 느닷없이 획 돌아서서 허월 앞에 꿇어앉았다. 내 놈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었어. 쓸데없이 이딴 절이나 받고 이까짓 거 돌려줘 버려야 내 놈이 일어나지. 저 녀석은 내가 거둔 애물단지이니 어쩔 수 없지만 내 놈은 내 마음대로 팰 수 없으니 똑같이 돌려주마. 자, 됐지? 주매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당황스러운 두 사람은 그대로 꿇어앉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분통이 터진 주매가 또 발길질을 시작했다. 도균은 사부의 노여움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히 피하지 않고 난폭한 발길질을 묵묵히 견뎠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얼굴이 시퍼렇게 부어올랐다. 소희는 주매가 화내는 까닭을 알지만 괴팍한 성격 또한 잘 알기에 감히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계속 얻어맞아 입술이 터지고 이가 부러질 지경이 되자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도균을 잡아 일으켰다. 제자라면서 사부 성격도 몰라요? 주 선배는 누가 무릎 꿇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요. 하지만 처참한 몰골이 된 도균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 소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계속 무릎 꿇은 채 엎드려 있었다. 허월은 이 말을 듣고 주매의 뜻을 깨닫자 벌떡 일어섰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일어나시지요. 그러고는 얼른 도균을 일으켜 세운 후 다시 소인의 뜻을 설명했다. 도균이 그제야 지나친 격식 때문에 사부가 노했음을 알고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한쪽으로 비켜섰다. 주매가 천천히 일어나 흙먼지를 털어내며 소인을 보고 웃었다. 허허허. 너는 치우친 마음으로 증인을 자처하더니 이번에는 집안 사람이 맞는 꼴을 볼 수 없어 나서는구나. 그나저나 원원이 너를 믿고 애제자를 맡겼을 텐데 그 애가 강에 뛰어들어 물귀신이 되게 생겼으니 이제 어쩔 셈이냐? 소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마음이 치우치다니 당치 않습니다. 원원 사태가 오늘 일을 예견하고 영고의 불같은 성정을 누그러뜨려 원숙한 인재로 키우고자 제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사파가 횡행하는 세상에 공력도 얕고 신검 합의일도 이루지 못한 영고를 하산시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겠지요. 선배가 오지 않으셨다면 원원 사태의 명에 따라 제 책임을 다했을 것입니다. 한데 선배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어찌 부족한 제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가만히 두 사람 이야기를 듣던 도균과 허월은 그제야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던 여영구가 사라졌음을 알았다. 주매에게 예를 올리며 인사하고 두들겨 맞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쯧쯧, 그 녀석이 제 성질을 못 이겨 강물에 뛰어들어갔을 게야. 검을 두 자루나 잃어버렸으니 사부를 볼 염치가 없어 어리석은 마음을 먹은 게지. 예? 허월은 여영구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주매가 허월을 힐끔 쳐다보자 소인이 주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주매의 성격이 워낙 괴팍해 또 화를 낼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주매가 느닷없이 껄껄 웃었다. 허허허. 그 사부의 그 제자로세. 너는 어떻게 내 사부와 말씨마저 똑같으냐? 한데 그 녀석은 성미가 아주 사납더구나. 그러니 원혼이 진술을 전수하지 않았겠지. 주매가 강하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나머지 사람들도 그 뒤를 따랐다. 달리 남짓가다가 걸음을 멈추니 저 앞에 당장 강에 뛰어들려는 여영구가 보였다. 사실 벌써 몇 번이나 몸을 던졌지만 무언가에 가로막혀 번번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결국 물에 빠지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적시지 못한 여영구는 초조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강가에 서 있었다. 도균과 허울이 어리둥절한 사이 주매가 손나팔을 만들어 강 건너편을 향해 뭐라고 중얼거렸다. 황학로에서 도균에게 했던 것처럼 강 건너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는 모양이었다. 차가운 강물만 일렁거릴 뿐 배 한 척 보이지 않는데 대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살피니 저 멀리 건너편 간기슭에 정박한 아주 작은 배가 보였다. 너무 멀어서 사람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주매가 천리전음으로 강 건너로 말을 전한 후 다시 소인을 불러 분부를 내렸다. 곧이어 소인이 허울을 돌아보며 말했다. 결자 해지라고 하지요. 허 선생, 저와 함께 영고 3회를 구하러 가겠습니까? 허울은 진작부터 그러고 싶었지만 주매의 허락이 없어 감이 나서지 못했던 것인데 소인의 요청이 곧 주매의 뜻이니 흔쾌히 동의하고 함께 강가로 향했다. 소인은 여영구와 2장 정도 거리를 두고 크게 외쳤다. 3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도울게. 막 강에 뛰어들려던 여영구가 멈칫하고는 뒤를 돌아봤다. 한데 소인 옆에 철천지원소 허울이 같이 있지 않은가? 순간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모욕이 밀려와 죽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2장 이상 날아올랐다가 마치 물고기를 낚아채려는 독수리처럼 빠르게 수직 낙하했다. 강한 힘과 빠른 속도 때문인지 이번에는 막힘없이 강물에 입수했다. 3장 넘게 물방울이 튀어오르고 수면에 큰 물결이 일었다. 물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떠오른 여영구가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갔다. 허울은 여영구가 강물에 뛰어들 때마다 가로막혔던 이유가 주매의 법수림을 눈치챘다. 나아가 소인이 여영구를 구하러 같이 가자고 한 이유도 알 것 같았다. 여영구가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사죄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리라. 이렇게 된 이상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여영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바로 강물에 뛰어들었다. 평소 헤엄을 잘 쳤던 터라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한겨울이라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물이 깊지 않아 물살도 새지 않았다. 수십 장을 헤엄친 끝에 겨우 여영구의 머리카락에 손이 닿았다. 오른손을 힘껏 뻗어 옷서풀 잡아 끌고 무트로 향했다. 여영구를 안고 간기슭에 올라서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소인에게 여영구의 다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여영구 등 뒤로 양손을 밀어넣어 딱지를 끼고 몸통을 들어올려 물을 뱉어내게 하였다. 여영구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져 이미 죽은 사람 같았다. 몸이 얼어붙어 체온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허울과 소인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주매와 도균이 다가왔다. 주매가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강 건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